동아출판사 독서 자습서. 자, 이거 세 번째 시간이야. 지난번에 주제통합적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의 주제에 뭐를 둔다 그랬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비판적, 통합적, 자, 비판도 하고 통합을 해서 그리고 얻어지는 것들을 자, 내 글로 재구성을 하는 게 주제통합적 독서라고 했어. 그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오늘은 성차에 관련된 과학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 성차. 지난번에는 파랑과 분홍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 그럼 이거 똑같이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이해를 목적으로 해 설명문, 서리객설 기억하시고 비판을 할 거야.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 비판적으로 접근할 거야. 그래서 생물학적 성차를 규명하려는 과학 연구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성차별의 이분법적인 특성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많이 수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정리하고 그리고 학습 활동을 풀도록 할게. 그럼 페이지 2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설명문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 처음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 이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생물학적 성차에 관한 지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거야. 하나는 두개골과 뇌신경 생리학, 그러니까 뇌의 생김새나 뇌신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우리는 다시 얘를 비판할 거야. 각종 사례를 들어서 비판할 거야. 그리고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성내 분비학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두개골과 뇌신경 생리학, 그리고 사회생물학, 성내 분비학, 얘네들이 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성차별을 시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대부분이었잖아.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그것을 과학적이라는 이름의 미명하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 하에서 다 짜맞추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19세기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진 생물학적 성차에 관한 지식은 크게 세 부분을 묶을 건데, 첫째는 두개골과 뇌신경 생리학, 하나는 사회생물학이야. 그리고 성호르몬에서 찾는 성내 분비학이야. 그러면 처음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흐름은 되게 간단해. 흐름은 되게 간단한데 사람들이 두개골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했어. 두개골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두개골이 작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두개골이 커야 되는데 남성에 비하면 여성은 두개골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뇌 크기나 뇌 질량을 놓고 봤을 때 여성은 열등할 것이다. 남성은 우월할 것이라고 본 거야. 이게 두개골학이야. 남성은 우월할 것이고 여성은 그거보다 못할 것이라고 본 거야. 그런데 이것을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코끼리를 데리고 와버려. 코끼리는 아마 제일 클걸? 동물들 중에서. 자, 우리가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제일 큰 코끼리의 뇌 크기가, 그리고 뇌의 질량이, 이게 크면 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얘가 제일 크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남성 별거 없네. 코끼리보다 못한 새끼. 그러면 여성도 마찬가지야. 남성보다 못한 새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반론이었어. 그럼 얘가 왜 만물의 영장이 되지 못하냐? 얘가 왜 뭐가 되지 못하냐? 만물의 영장이 돼야 되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 아니냐? 이거에 초점을 맞췄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럼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러면 이게 상대 수치야. 이번에는 뭘로 하자? 상대 수치로 하자. 상대 수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개골의 크기 혹은 체중에 비례한 뇌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뇌의 질량을 어떻게 하자? 체중과 크기 혹은 체중에 비례한, 자, 뭐해?
자, 뇌의 질량을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두개골의 크기 혹은 또는 체중에 비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걸 비례해서 뇌의 질량을 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두개골 크기나 혹은 체중에 의해서 비례한 뇌의 질량을 봤거든. 여기에서 비례한 뇌의 질량을 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여성이 제일 좋았어. 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했어. 이번에는 상대 수치를 보니까 여성이 두개골 크기 혹은 체중에 비례한 뇌의 질량을 봤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 수치는 이제 안 본 걸로 한 거야. 왜? 그런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수가 높은 거 나타나자 그 증거는 틀린 증거가 된 거야. 그래, 이거는 맞고. 되게 웃기지 않니? 이거는 맞아. 맞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니까? 코끼리가 나타나니까 폐기 처분했고, 갑자기 여성이 우월한 걸로 나타나자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니까 다시 해. 이렇게 한 것 같이 남성 중심의 대부분의 성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야. 자, 여성과 남성의 뇌 크기나 뇌 질량을 비교해 본 결과 남성이 높으니까 그건 냅두고 있다가 코끼리가 나타나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안 돼. 다시 해. 그래서 상대 수치로 했는데 이 상대 수치는 누가 더 높게 나오니까? 여성이 높게 나오니까 틀린 걸로 간주를 해버린 거야. 이래서 우리는 두개골학을 폐기 처분하게 돼. 두개골학을 뭐 하게 돼? 폐기 처분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볼게. 두개골학은 성차의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한 가장 오래된 것이야. 그럼 두개골학에 기반을 둔 성차 논의의 핵심 전제는 여성의 지적 열등성은 열등한 두뇌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성이 지적으로 열등해. 그것은 여성이 두뇌가 열등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두개골학이 처음으로 제시한 게 두개골의 크기였어. 아까 맨 처음에. 아까 말했던 뇌 크기나 뇌 질량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 그래서 여성의 뇌는 남성보다 크기도 작고 질량도 덜 나갔기 때문에 두개골의 근거에서 여성의 열등함을 보여주려고 한 거야. 자, 봐봐. 너희 여자들 봐봐. 크기도 작고 뇌 질량도 남자들보다 낫지 않니? 그런데 이 논리는 아까 코끼리의 문제, 즉 아까 말했잖아. 코끼리의 뇌 크기에 뇌 질량에 비해서 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코끼리가 제일 똑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성이고 그 다음에 여성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돼. 그래서 상대 수치 이번엔 바꿨어. 아니야, 이번엔 상대 수치로 갈 거야. 즉 몸집에 대한 두개골의 크기 혹은 체중에 비례한 뇌의 질량. 자, 이런 식으로 몸집에 비해서, 자, 뭐에 비해서? 몸집하고 몸에 비해서 두개골의 크기를 보겠다.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이겼어? 또는 체중에 비례한, 자, 뇌의 질량, 이런 것들을 보고가 된 거야. 몸에 비례한 두개골의 크기라든가 체중에 비례한 뇌의 질량을 봤더니 이번엔 여성이 높았어. 그래서 이거 틀렸어 하고 남성들이 금방 폐기처분해 버린 거야. 그래서 상대 수치는 즉시 기각된 거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두개골학은 1900년대 초 이후 두개골학은 폐기처분됐어. 하지만 개체나 집단의 우열을 뇌에서 찾고자 하는 전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개체나 집단의 우열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의 성차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은데. 오히려 더 뭐가 많은데? 공통점이 더 많은데 그걸 자꾸 뇌를 전제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 최근 뇌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뇌 자기 공명 영상, MRI에 대한 많은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인지 능력이나 감정적 성향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뇌의 좌우 반쪽의 활동 양상이 각각 다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남성은 우뇌 지배, 여성은 좌뇌 지배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 자, 지금 뭐가 또 문제가 된 거야? 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얘기해 줄게.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얘기였어. 뭘로 하니까? 뇌 크기하고 뇌 질량으로 하다 보니까 코끼리가 승리를 했어. 자, 누가 승리를 했어? 코끼리가 승리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폐기처분한 거야. 원래 여성을 비하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여성하고 남성이 있으면 남성이 우월하다, 잘난 척하려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코끼리보다 못해가지고 폐기 처분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대 수치, 즉 몸에 비해서, 자 뭐에 비해서? 몸에 비해서 자 뇌의 질량을 본다든가 뇌의 크기를 본다든가, 또는 뭐에 비해서? 체중에 비례해서 뇌의 질량을 봤더니 이번에는 누가 승리를 했어? 여성하고 남성이 있으면 이번엔 여성이 승리를 했어. 그러자 갑자기 개눈 감추듯 갑자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개골학은 사라졌어. 자 뭐는 사라졌어? 두개골학은 사라졌어.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았을까? 두개골학은 사라졌지만 뭐가 남았어? 자 여성을 계속 좌뇌 지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좌뇌 지배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남성은 우뇌 지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여전히. 자 그것도 MRI의 기법을 활용해서, 자 우리가 자기공명 영상 촬영이라는 MRI를 활용해서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 8번에서 오늘날 뇌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중첩되어 있거나 애매하다, 또는 성별 유사성도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2008년 사이언스에 실린 한 논문에는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이 미국 학생들의 성적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이 실렸는데 수학, 수행 능력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대. 그러니까 최근 연구에는 둘의 차이가 별로 없었대. 최근 연구에는 차이가 없었대.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았대. 자, 우리는 분홍과 파랑 사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오늘 또 주제통합적 독서를 해. 지난번에 자 루소가 쓴 에밀의 성선설과 맹자가 쓴 맹자의 자 성선설을 비교했던 걸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파랑과 분홍에 대한 차이와 함께 그 다음에 성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제통합적 독서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차이가 없고 오히려 둘은, 남성과 여성은 공통점이 더 많대. 그리고 별로 중첩돼 있어서 되게 애매하대. 성별 유사성도 많이 발견된대. 예를 들어 사이언스에 실린 한 논문에는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이 미국 학생들의 성적자를 분석한 결과 수학, 수행 능력에서 남녀 학생 사이에서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다는 내용을 만들어냈대.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훨씬 많았대. 그럼에도 뇌 연구 분야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척 크대. 그러니까 아직도 성별 차이를 지켜내고 싶은 거야. 여자는 못하고 남자는 좀 똑똑하다, 이걸 자꾸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런 경향은 이들 연구가 사회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이미 전제한 거야. 이미 한마디로 딱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만 연구 결과를 한 거야. 그래서 성별 규범을 자꾸 재강화하는 걸로, 기존의 사회에서 여성은 보살핌의 대상, 개나 아이처럼 이렇게 재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야. 성별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더 많은데도 차이에 대한 연구는 유사성에 대한 연구보다 더 많이 돼. 그러니까 유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안 해. 자, 뭐에 대한 연구보다? 유사성에 대한 연구보다 차이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더 많이 소개돼. 이것은 성차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자 생산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그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 사회적으로 이미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사회적으로 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번엔 사회생물학적으로 얘기할게. 사회생물학이 다른 말로 진화론이야. 자, 사회생물학이 다른 말로 뭐라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사회생물학은 성차의 생물학적 기초를 찾으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활발한, 그러니까 얘가 아마 가장 활발한 연구였을 거야. 사회생물학으로 성차를 연구하려는 게 가장 활발했어. 그래서 이루어지고 대중적으로도, 자, 대중적으로도 어때? 많이 알려진 작업이야. 사회생물학에서 말하는 성차는 인간의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보여주는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그러니까 진화론적 기원을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사회생물학을 다른 말로 하면 진화론적이야.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성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진화론적으로 뭐가 있다? 너희하고 나는, 즉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라고 본 거야. 차이가 있다고 본 거야. 자, 이렇게 본 거야 먼저. 그런데 이거 욕을 얻어먹었거든. 엄청나게. 왜 얻어먹었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할게.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보여주는 생물학적 기초, 진화적 기원을 봤는데 먼저 동물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떤 사회의 질서, 특성을 정당화했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동물의 차이를 먼저 보여줘.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사회 질서에서 만약 예를 들면은 남자는 일을 하고, 남자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여성은 뭐를 하는 걸, 육아를 하는 걸 정당화하는 논리로 간 거야. 정당화하는 논리로 간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었던 거야. 거꾸로 갔던 거야.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뭐 한 거야? 표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차이를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차이를 찾은 거야. 야 진짜 대단해 하네. 원래 이게 먼저였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동물의 차이로 출발을 해서 여성 남성의 차이로 갔고, 그래서 사회 질서에서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성은 육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당화를 한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연구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얘기야. 거꾸로 갔다는 얘기를 시작할 거야 지금부터. 자, 이것을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의 특성을 정당화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는 맥락에서 이미 사회적 사실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여성은 육아를 해야 되는 게 사회적 사실이야.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았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생물학적으로 육아를 하는 걸 찾아내.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다고 간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 갑자기 아닌 게 찾아진 거야. 동물들 중에서 암컷이 사냥을 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암컷이 오히려 사냥을 하고 수컷을 막 보호하고 먹이를 가져다 주고 막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표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감춘 거야.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감춘 거야. 거꾸로 이렇게 갔다는 사실을 감추고 누가 봐도 이렇게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동물의 암컷과 수컷의 우리 사회와 육아가 달랐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봐. 사회생물학에서는 먼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나 특성을 정당화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자연적 사실을 발견한 게 먼저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사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짜맞춘 거야. 즉, 내 말 알아듣겠어? 어떠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둔 채 자연적 사실을 발견한 거고, 이 자연적 사실이 다시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설명 구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거꾸로 한 거야, 얘가. 자, 어떻게 한 거라고? 이렇게 거꾸로 한 거야. 그러고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야. 이때 처음 단계에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자연적 사실을 발견한 맥락은 안 드러나게 숨겨놓은 거야. 이제 이해가 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만들어 놓고 이 거꾸로 이렇게 놓고 이걸 숨긴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 것처럼 속인 거지. 예를 들어 1980년까지만 해도 암컷 영장류는 새끼를 키우는 어미거나 수컷의 성적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만 그려졌거든. 그러니까 암컷은 되게 하등하게 보여. 그리고 되게 수동적이야. 그러다가 제인구달 다이앤포시 비루텔 갈디카스가 등장해서 암컷 영장류가 도구를 사용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등 이전까지 발견되지 못한 여러 모습을 보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짜맞춘 것에서 예외가 나온 거야, 아니야. 암컷 영장류에 대한 연구가 크게 달라졌다.
1993년의 사이언스 기사의 기획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남성 영장류 학자들이 암컷 영장류 새끼를 보살피는 어미 혹은 수컷의 성적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서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려낸 거야. 한마디로 짜맞춘 거지. 그런데 영장류 사회 구조에서 한 개체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운이 나빠서인가? 발견하지 못해서인가? 정말 운이 나빠서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 수컷이 아닌 암컷이 공격적이고 암컷이 먹이를 구해오고 암컷이 훨씬 더 활동적인 걸 정말 운이 나빠서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 이렇게 묻고 있어. 즉 너희가 조작한 게 모두 드러났어.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 사회생물학에서 주의해야 돼 보아야 될 점은 동물의 행동, 그러니까 자연적 사실의 발견으로 제시되는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회적 사실을 기초로 해석된 것일까 하는 점이다. 그 발견이 전제한 사회적 사실은 결국 자연적 사실로 정당화되는 사회적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사실을 전제해 놓고 하면 결국 그건 사회적 사실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 그만해라 이거야. 사회적 사실을 전제해서 조작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성내 분비학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호르몬이야. 성호르몬이 꼭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성호르몬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거야. 성호르몬. 그래서 이거를 성내 분비학이라고 얘기한 거야. 성호르몬은 20세기 초에 발견된 물질로 성차에 관한 기존의 설명을 과학 물질의 측면에서 재구성했다. 성호르몬 연구 초기인 1920년대까지만 해도 한 가지 성에는 한 가지 호르몬만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뭐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있을 것이고 남성한테는 뭐가 있을 거라고 1920년대에 믿었어. 남성 호르몬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50세가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 남자인 경우에 남성 호르몬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물론 이 말도 잘못된 거야. 호르몬이면 호르몬이지 남성 거, 여성 게 없다는 거야. 즉 이게 교차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이게 서로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한테도 남성 호르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했어야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원래 안 됐던 거야. 자, 뭐라고 했었어야지? 그냥 단지 호르몬이라고 했었어야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됐던 거야. 그런데 1920년대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야. 자, 어떻게 20년까지는 한 성에는 하나의 호르몬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21년에 자 20년까지는 이런 생각이 만연했는데 21년에 교차되는 게 발견된 거야.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을 규정을 했던 그 호르몬이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날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몸에는 여러 성호르몬이 혼재돼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야? 하나의 몸에 호르몬이 다양하게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호르몬이 다양하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호르몬들은 구조가 비슷해서 간단한 화학 반응에도 서로 전환할 수 있대. 그럼 호르몬도 다양하지만 그 호르몬이 전환이 된대요. 이 A라는 호르몬이 갑자기 B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호르몬이 갑자기 A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환이라는 새로운 게 나오게 된 거야. 자, 뭐라는 게 나온 거야? 전환이라는 새로운 게 나온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20년대까지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딱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요이 땅 해가지고 자른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전환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특정 호르몬의 존재 유무로 성차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지자 호르몬의 조절 특성으로, 아 이제 특정 호르몬은 안 될 것 같아. 이거 잘못해가지고 특정 호르몬은 안 됐어. 특정 호르몬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호르몬 조절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뭘 하자?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 조절 특성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특정 호르몬의 존재 유무로 성차를 설명하기 어렵자 조절 특성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거야. 되게 웃긴 게 여성이 조절하는 건 굉장히 원시적이고 안 좋다. 남성이 조절하는 건 발전적이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게 돼. 여성 호르몬 조절 메커니즘이 주기성을 갖는데,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도 주기성을 갖는데,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주기성을 갖는데,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주기성을 띈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주기를 띈대. 주기성을 띈대. 보통 니네 그 시간표는 일주일 주기 아니냐? 이런 것처럼 얘도 호르몬 조절을 주기성을 띈대. 자, 그런데 문제는 여성은 주기성은 히스테리와 연관된 것으로 설명됐고 사회성이 없는 거래. 그러니까 여성의 호르몬은 히스테리나 부리는 거야. 히스테리가 어디서 온 거냐면 어원이 자궁에서 온 거야. 그래서 여성은 히스테리적이다. 즉 여성의 호르몬은 여성이 성질을 부린다. 즉 사회성이 결여된 거야. 히스테리를 부린다 그러면 사회성을 결여시키는 그런 주기성을 띠는 안 좋은 주기성이야. 그러니까 여성은 호르몬을 조절해도 한마디로 거지같이 한다. 히스테리나 부리고 사회성이나 결여된다. 그래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 니들이 호르몬 조절해봤자 그거 안 좋아. 근데 남성의 호르몬 조절은 굉장히 안정적이래. 남성의 호르몬 조절은 어떻다고? 안정적이고 좋대. 그래서 여성이 히스테리를 부린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남성이 히스테리를 부린다 이게 아니라 남성은 굉장히 안정성을 띠고 좋대.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된대. 자, 그렇게 얘기를 시작할 거야. 그래서 사회성 결여의 근원은 제시됐는데, 그러나 남녀 모두 성호르몬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르몬은 시간 주기를 갖는데, 둘 다 시간 주기를 갖는데, 성장 호르몬과 생식성 자극 호르몬은 24시간 주기로 잠든 후에 그날의 최고치를 분비한다. 그러면 24시간 주기로 주기성을 띈대. 자, 주기성이 얼마를 띈대? 24시간 주기, 하루 동안의 주기를 띈대. 잠든 직후 그날의 최고치를 분비한대. 주기성에 관한 해석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즉 근대가 끝나고 현대가 시작이 20세기 초야. 활동한 생리학자 게디스는 주기성과 안정성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남성은 적극적이고 활기 있고 변덕스러운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안정적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어때? 남성이 오히려 변덕스럽다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여성은 안정적으로 설명한 거야. 아까 설명하고 좀 다르지 않니? 게디스는 안정성을 게으름이나 수동성과 관련 짓고 변덕스러운 활기나 적극성 관련해서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기에 남성의 변덕스러움이 더 유리한 것으로 부각했대. 그러니까 계속 사회활동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꼭 일자리 남자들만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그랬어. 자, 그럼 봐봐. 게디스는 다르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남성이 뭐하고? 변덕스럽고 여성은 오히려 뭐야? 안정적이지만 그 안정적인 걸 오히려 나쁘게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다가 게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게디스는 오히려 반대로 봤으면 뭐해? 반대로 봐도 안정성이 오히려 수동적이래. 안정성, 여성이 안정적인데 이번엔 수동적이래. 이번엔 뭐래? 수동적이래. 그리고 남성이 변덕스러운데 그것은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이래. 그러니까 여성은 어떻게든 호르몬이 안정적이건 변덕적이건 무조건 안 좋게 돼 있는 거야. 게디스에 의해서도 안 좋게 된 거야. 게디스는 안정성을 게으름과 수동성과 관련지고 변덕스러운 활기나 적극성과 관련지어서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남성의 변덕스러움이 더 유리한 것으로 부각했다. 이는 어느 성의 주기성을 강조하는가 그리고 어느 주기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생물학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생물학적은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 멋대로 해석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지 멋대로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해석에 의한 연구 결과를 했다는 거야. 그것은 자연과학 외부의 다른 해석 체계를 필요로 하고 음표와 강조, 특정 가치가 부여되기도 했대. 그러니까 자, 이걸 성호르몬으로 보면 여성과 남성은 처음에는 뭐야? 20년까지는 각자의 호르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21년에 서로 교차가 되는 걸 알게 되고 전환도 될 수 있어. A 호르몬이 B 호르몬으로 조절된다는 알아서 조절로 봤는데 둘 다 나쁘게 본 거야. 여성을 안정적으로 봐도 여성은 수동적인 거고 게디스의 말에 의해서 여성의 호르몬은 히스테리적이고 사회성이 결여돼. 그래서 여성은 항상 히스테리나 부리고 사회성이 없는 걸로 하고 남성은 안정성을 띠거나 아니면 변덕스럽다 하더라도 그건 적극성이야.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야. 성호르몬을 이용해서 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이란 명칭 자체도 재수가 없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겨. 호르몬이면 호르몬이지 무슨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명칭이 사용되는 것 자체도 틀렸다는 거야. 그게 이분법적 성차라는 거야. 그게 뭐라는 거야? 이분법적 성차라는 거야. 그래서 끝으로 갈게. 우리가 성차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접할 때 주의해서 따져봐야 할 점은 문제 선택이다. 즉 그러한 지식의 생산과 확대, 이런 지식을 누가 생산했고 어떤 의도로 확대를 했는지, 그리고 그 대중의 수용이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통념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지나치지 않고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을 때, 자 그러면 뭐야? 편견에 지나치지 말아야 돼. 통념에 빠지지 말라고. 편견에 빠지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통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낼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읽은 후에 내용 정리 30페이지로 가볼게. 두개골학에서 여성의 지적 열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설을 세웠다. 맞지 않아? 하나는 뭐였고 두개골학에서 크기나 질량으로 보다가 자 뭐나 뭐로 보다가 크기나 질량으로 보다가 코끼리한테 공격받았어. 자 누구한테 공격받았어? 그래서 몸에 비한 뇌의 크기로 보거나 그 다음에 뭘로? 아까 체중에 비한 뇌의 질량 같은 걸 보다가 여성이 좋아지는 걸 보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걸 보고 다시 고치게 돼. 이걸 폐기 처분하게 돼. 이런 식의 것을 만들어냈어. 두개골학은 지금은 폐기 처분됐어. 둘 다 틀려서. 최근 뇌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인지 능력이나 감정적 성향이 다르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마치 성별에 따른 인지 능력, 감정에서 이미 가설을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사회생물학에서 인간의 행동과 모습을 관찰하고 그러한 모습이 동물에게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다. 자,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러한 모습을 동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게 한 적 없어. 이미 짜는 틀이었어. 사회적 질서를 먼저 세워놓고 사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질서를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인간을 얘기하고 동물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틀려. 이건 뭐 한다고? 틀려. 그런 것만 찾아낸 거야. 그런 사례만. 성내 분비학에서 특정 호르몬의 존재 여부로 그래서 자 성차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져. 호르몬의 조절 특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성은 안정적 조절 능력을 갖고 있든 그 다음에 히스테리적이라고 하거나 부정적 무조건 여성은 안정적이건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이건 안정적이건 불안정하건 다 나쁜 걸로 끝났어. 자 그럼 두개골학 뇌신경학 그리고 사회생물학 성내 분비학이야. 차이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자 한 거야? 자 찾고자 한 것은 간단해. 자, 뇌에서 찾고자 한 거야. 그리고 사회생물학은 차이의 근거를 진화론적에서 찾고자 한 거야. 차이의 근거를 호르몬, 성호르몬에서 찾고자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비판적이고 예시적이다. 각각 하나하나를 모두 비판할 거야. 자, 그러면 주제통합적 독서. 지난번에는 뭐야? 비통, 알겠어? 그 다음에 내 말로 주제를 갖다가 다시 만든다 그랬어. 남녀의 성차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의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내면화되고 유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먼저였던 거야. 연구 전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남자의 우월성을 나타내게 된 거야. 그럼 읽기 전에는 통념에 빠져 있었어 우리가. 특정한 기질이 있는 줄 알았어.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었어 우리가. 결국은 고정관념을 강화해 오게 만든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어? 그러니까 심리적 차이나 신체적 차이는 있지만 자 뭐는 있지만 신체적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 차이는 개개인적인 것이다. 심리적 차이는 뭐다? 개개인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 나와 다른 관점에서 쓰인 글이다. 잘 읽고 제시된 물음에 답해보자. 과학자들 사이에서 남녀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논쟁은 많지만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평균적인 남성과 평균적인 여성을 가리킨다. 언제나 평균에 대한 예외가 있지. 자, 그러나 이런 예외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규칙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남녀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된 것은 공간 지각 능력. 이것은 어떤 사물의 모양과 위치, 배치, 비례를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능력으로 3차원의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능력 검사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과제를 여성의 4분의 1이 1만이 남성의 평균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했대. 측정 결과 최상위권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남성, 여성보다 2배 많게 나타났다. 그러면 공간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나다는 걸 얘기해? 남녀가 있으면 남자가 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대. 그 다음에 뒷장으로 가볼게. 남성의 뇌가 사물이나 이론을 다루는데 이점이 있다면 여성의 뇌는 모든 감각의 자극에 더 예민하도록 돼 있대. 그러면 남성의 뇌는 사물이나 이론을 다루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체계라고 한다면 여성의 뇌는 감각의 자극에만 집중해 있대. 언어 능력 검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정보를 더 쉽게 연결하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우선순위를 둔다. 자, 사회적인 문화가 이러한 여성의 강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으나 그 강점들은 어디나 선천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 나의 관점을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그랬어. 자, 나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나와 다른 관점에서 쓰인 글이다 그랬어. 자, 뭐와 다른 관점에서 쓰인 글이야? 성차와 다른 관점에서 쓰인 글이야. 자, 이거는 생물학적 차이를 그랬어. 규명하려는 연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문제가 있다며 그랬어.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관점을 보였거든. 근데 얘는 뭐야? 선천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렸어. 선천적으로 원래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 얘는 남성과 여성이. 아까 그거는 없다 그랬는데 남녀의 성차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야. 선천적 차이. 근데 나는 아니었어. 나와 함께 읽은 연우와 동호의 대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제통합적 독서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예전 같으면 윗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 나를 읽어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됐어. 특히 이 연구가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진지 그 결과를 분석이 정말 타당한지 말이야. 나도 그래. 평균적이란 말로 남성과 여성의 능력을 유형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러면 서로 다른 관점이나 형식의 글을 비교하는 게 주제통합적 독서인데 그걸로 자신의 생각까지 가야 돼. 자, 뭐까지 가야 돼? 자신만의 말로 자신만의 주제를 새롭게 만들어내셔야 해. 알겠어? 엄마,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자, 남자는 뭐 울면 안 돼?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자, 그러면 핑크는 남자였고 오히려 파랑이 여잔데 이거의 성차에 대한 관점을 뒤바꿔 놓은 거야.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랬어. 자, 이거 여기서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일까요? 그랬어. 자, 직업군에 대한 성차야. 그러면 첫 번째 광고,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두 번째 광고,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이라는 고정관념을, 세 번째는 특정 지역은 특정 성별이 들어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비판한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푸셔야 해. 알겠어? 우리는 다음에 과학의 패러다임으로 갈 거야.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